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달빛 내륙철도의 운명이 이번 주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 남구의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학교와 학원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강화된 법이 적용됩니다. 안전모 착용과 동승 금지 등 안전 규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선운 2 공공택지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집단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발견돼 문화재 발굴 조사가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빛 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지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달빛 내륙철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0년 먹거리를 함께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광주와 대구. 두 도시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달빛 내륙철도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달빛 내륙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철도 부재로 인해서 인적 그리고 특히 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철도가 구축이 된다면 속도 그리고 물적 인적 교류의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광주 대구의 수건 사업인 달빛 내륙철도의 운명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6월 안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달빛 내륙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과 지자체 할 것 없이 총력을 다했습니다. 건의문과 공청회, 공동 기자회견 등 여기저기서 꺼져가는 사업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최근 기류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달빛 내륙철도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김부겸 총리께서 달빛 내륙철도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십니다. 광주와 대구는 달빛 내륙철도를 기반으로 활발한 인적 물적 자원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통한 동서관광의 활성화와 더불어 두 도시의 주력 산업 교류를 통해 잠재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내륙도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일을 해나간다면 저희들이 서로 공조해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대구 시민의 바람대로 달빛 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영원함 상생 발전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어제까지 학생과 교사 등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초등학교 두 곳에서도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 3곳에서만 학생과 교사 2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수업도 등교 수업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또 주말과 휴일 사이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는 학원 강사도 포함돼 있어 학교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선운 2 공공택지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집단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선운 2지구 조성공사에 앞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옛 주거지와 묘 등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정식 발굴조사로 전환돼 오는 9월까지 이어집니다. 문화재 당국은 공사 현장이 40만 제곱미터에 이르러 삼국시대 생활상을 간직한 유적지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운 2지구는 2024년 7월 완공 예정으로 공공 분양 아파트 등 3천여 가구가 들어설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덥고 습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소나기로 인해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60mm 가량이고요. 특히 오늘 오후 3시부터 밤 9시 사이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한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한 상태고요. 오늘 오전 중에는 담양과 장성 등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높게 올라 덥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20도 넘어선 상태고요.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오늘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선 경선 시점을 놓고 내홍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규정대로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권도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 상황 정준우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현행 규정대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연기 반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결정의 근거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 경선 연기 반대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실 송영길 대표가 경선 연기를 염두에 뒀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전당원 투표로 간단한 절차를 진행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주간의 시간을 거쳐서 의원총회 이런 부분을 다 거친 것은 송영길 대표 개인이 그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입장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 흥행보다는 공정한 경선 관리에 더 방점이 찍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론이 나왔던 그 배경은 뭔가요? 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오프라인 경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 위에는 모두 지지율을 한 자릿수를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경선 연기를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모바일 투표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경선 방식을 제안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더 명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단순히 휴가철은 피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경선 연기론자들이 우려하는 점들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큰 거는 이제 경선 흥행이 보장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주자들 사이에서 경선 흥행 카드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승세인 박용진 의원의 이제 반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면 큰 흥행 카드를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경선 그 현행 유지론의 가장 강했던 근거가 원팀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탈 없는 180석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9월 경선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십니까? 네, 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연 그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요. 경선 연기 연판장이 좀 돌았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의원수의 규모가 60에서 70명 정도, 생각보다는 좀 적었던 규모였습니다. 다만 경선 연기에 찬성했던 주자가 6명 정도가 됐는데요. 당장 이낙연, 정세균의 그 호남 단일화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야권도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야권의 그 대선 구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금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정책과 공보 쪽 라인업만 지금 선보이고 있고 조직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인데요. 일각의 내기에서는 2년 정도만 임기를 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헌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있는 출마 명분을 가지고 나온 부분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국민의힘의 골수 지지층에 좀 더 그 어필이 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도 국민의힘 입당 시기에 좀 빨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경선 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동안 고생하셨던 정준우 변호사님 마지막 시간인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 전남본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발족식에는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균형사다리 상임대표인 조우섭, 김혜재 의원 등 균형사다리 회원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특별 강연을 통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식견과 안정감을 갖춘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며 사실상 시작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자신에게 힘이 돼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도 다음 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강화된 법이 적용됩니다. 아직까지 계도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안전모 착용과 동승 금지 등 안전 규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경찰의 계도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를 불러 세웁니다.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하지만 운전자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2만 원의 범칙금까지 부과되지만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운행을 하시려면 안전모는 착용을 하고 타셔야.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킥보드 운전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지만 헬멧을 쓴 운전자를 찾아보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안 쓰신 이유가? 헬멧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모든 킥보드 운전자들은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위해 헬멧을 구비한 업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킥보드에 2명이 동시에 탑승해 위험한 주행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심지어 지난해부터 금지돼 온 인도주행을 하는 운전자도 보입니다. 항상 도로로 다니셔야 되고 전남청은 계도 기간이라 오늘은 제가 계도만 해드리는데 다음부터는 꼭. 킥보드 업체가 늘면서 아무렇게나 주차된 킥보드들도 문제입니다. 가게 앞이나 소방시설 앞까지 킥보드가 놓이면서 보행 방해는 물론 사고 위험마저 높습니다. 인도든 차도든 조금 난립을 하고 있어요, 주차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지역에서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다음 달부터 전라남도에도 강화된 법이 적용되지만 도로 위 전동 킥보드는 여전히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이 가족회의를 하던 중 동생의 머리를 조각상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로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회의를 하던 도중 동생 B씨에게 6kg 상당의 조각상을 떨어뜨려 전치 9주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가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와 소프트볼 팀 감독 등으로 일하던 중 선수 3명에 대해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9살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년 동안 선수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폭언을 한 행위는 학대 행위가 분명하다면서도 피해 학생들이 고소를 모두 취해야 한 상황 등을 감안해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내 GS칼텍스가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던 신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GS칼텍스는 어제 새벽 여수 공장 내 신규 설비인 MFC 공장 일부 공정에서 수차례 이상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 해소 차원에서 우선 셧다운을 결정하고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측은 그동안 신규 공장 스타트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화염으로 큰 불편을 끼쳤다며 정비와 가동을 병행하기보다는 열 교환기 부분 정비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 재가동에 들어가 환경오염 저감과 주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처럼 일자리 찾기 어려운 시대, 사회적 취약계층은 안정된 일자리 얻기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광주의 한 인력관리 업체가 고령자와 여성,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 공로로 산업 훈장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72살의 홍성만 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지 6년째입니다. 고령에 청각 장애까지 있지만 순찰과 택배 관리, 시설물 청소와 같은 굳은 일을 너끈히 해치웁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에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만은 즐겁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 인생 살아가는데 그 즐거운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값진 보람입니다. 10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여성이면서 역시 장애를 갖고 있는 이미숙 씨. 적극적이면서도 투명한 업무 처리와 각별한 책임감으로 자신이 일하는 이 아파트를 주택관리 서비스가 가장 좋은 아파트 중 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환경 문제라든가 주민복지 문제라든가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내가 사회에 좀 가치 있는. 이들 두 사람이 소속된 회사는 광주의 한 인력관리 용역업체. 지역업체지만 전국 곳곳의 대형 건물과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시설물 관리 등의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간접 고용인원만 3,000명 남짓. 그리고 이 가운데 여성과 고령자, 장애인의 비중이 80%에 이릅니다. 비교적 이직률이 높은 업종이지만 신규 채용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고용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 먹고 없는 사람들, 또 의지를 많이 해야 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거둬줘야죠. 그래서 이런 보람도 느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해요. 그동안 가족 친화 기업과 경영 혁신 기업으로도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인력 관리 업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철탑 산업 훈장을 수상하며 그동안 취약계층 고용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개인전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기회이자 작가로 인정받는 등용문인데요. 지역에 숨어있는 여성 예술인들을 발굴해 개인전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신 나르샤 공모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 안 곳곳이 색색의 공예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공예를 가르쳐온 정영임 씨의 집이자 작업 공간입니다. 종이 접기와 냅킨 아트 등 공예도 정통 미술만큼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여성 신진 작가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개인전의 기회까진 얻지 못했지만 공모전에 함께한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합니다. 근데 댓글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글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아줘가지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전남 여성문화박물관 공모전 여신 나르샤.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전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지역의 여성 신진 작가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요양보호사 등 전문적으로 미술을 배우지 않은 지난해 당선자들도 공모전을 계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등 여성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전을 해야 작가로서 등용이 되는데 신진 작가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작가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공모전을 시작하자. 전남 여성문화박물관은 올해 공모전에 참여한 작가 7명의 작품을 다음 달 6일까지 전시하고 당선된 4명의 개인전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의 빼어난 풍광을 배경으로 영화, 드라마 촬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촬영지들은 관광객이 빼놓지 않는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남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의 무대는 신안군 흑산도. 영화 자산어보에서 흑산도를 대신한 무대는 신안군 도초도였습니다. 경관이 빼어난 데다 영화 제작진과 장비 이동을 감안할 때 도초도가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신안군이 야트막한 언덕 끝 바다를 내려보는 곳에 촬영장을 건립했습니다. 영화 촬영지이지만 초가 2채와 돌담이 볼거리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 너머로 펼쳐진 바다와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마음과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풍경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정말 길만 있다면 요 밑에까지 한번 내려가 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아요. 영화 서편제의 촬영지 완도 청산도는 이미 이름난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조명한 영화 명량의 흥행으로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도 유명해졌습니다. 영화 1987에 나왔던 목포 연인의 슈퍼도 목포를 찾으면 반드시 인증해야 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촬영된 영화 드라마만 30편에 이르고 올해도 수십 편이 제작 중입니다. 전남의 자연 경관, 관광지, 문화, 역사가 지닌 매력이 화면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촬영지뿐만이 아니라 주변 관광지라든가 또 맛있는 음식, 먹거리까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대단히 높은 곳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먹고 자는 동안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이후에는 촬영지가 명소가 되면서 전라남도도 공격적인 제작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오는 30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담은 평화정원이 개장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힐링과 치유의 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 남한과 북한을 잇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순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평화정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반도 평화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 동쪽 나눔숲 일원에 국비 등 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 판문점 회담으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도보다리와 JSA 공동경비구역, 휴전선 철책, 평화의 시계와 이야기벽이 재현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전라남도가 대대적으로 참여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섭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할인 판촉 행사로 전라남도는 남도장터와 지자체 온라인몰, TV 홈쇼핑 등에서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라이브 커머스와 경품 이벤트 등을 열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간편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모바일 지역 상품권 전남 행복 쿠폰 발행 이벤트를 엽니다. 전남 행복 쿠폰은 구입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뒤 쿠폰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31,500여 곳으로 현재까지 제로페이로 결제된 금액은 150억 원에 이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남과 경남 4개 해역 2,000헥타르에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과밀 노후화된 어장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이설 재배치하고 오염된 어장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등량만 2개 해역 외에도 완도, 도안만, 한평만도 연차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오늘 덥고 습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작은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10에서 60mm가량이고요. 특히 오후 3시부터 밤 9시 사이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달기 불안정이 심한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한 상태고요. 오전 중에는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높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2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 30도, 담양은 3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강진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꿉꿉한 날씨 예상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는데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오늘 해상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린 날이 많은 가운데 모레인 수요일까지도 소나기가 오락가락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